덧셈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잘 들어요. 여기 어려워요. 잘 들어야 돼요. 들어갈게요. 프린트 준비됐지? 한다. 체리마. 부호가 같은 두 수는 두 수의 절대값의 합에 공통인 부호를 붙여요. 공통인 부호를 붙여요. 부호가 다른 두 수는 절대값의 차에 절대값이 큰 수, 큰 수의 부호를 붙여요.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 1번을 봅시다. 첫 번째 예를 봅시다. 칠판 볼게요. 어려우니까 잘 이해해야 돼. 한 번만에 이해되나 보자. 첫 번째 예시는 두 수의 부호가 같지? 같죠? 뭘로 같아요? 마이너스로. 그치? 그러면 두 수의 부호가 같은 1번이지? 1번에 해당하는 거죠, 예준아? 그지, 주아야? 그때 뭐였어? 절대값을 합하래요. 절대값이 뭐더라? 부호를 띈 거. 부호를 띈 게 절대값이에요. 그거를 뭐 하래? 합하래. 합하면 얼마야? 3이죠. 3 쓰고 나서 마지막 공통인 부호. 두 수의 공통 부호가 뭐예요? 두 수의 공통 마이너스지. 마이너스를 붙이라는 소리예요. 쓰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번인 부호가 다른 두 수. 이거 지금 부호가 다르죠? 부호가 다르죠? 하나는 부호가 뭐예요? 마이너스고 하나는 플러스지. 이렇게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은 2번의 원리로 하는 거지. 부호가 다른 건 어떻게 하래? 두 수의 절대값을 뭐 하래요? 차는 뭐 하라는 거야? 차. 빼는 거. 빼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 아이의 절대값이 1이죠. 부호 띈 거. 얘는 절대값이 2죠. 맞아요? 이 두 수를 차, 빼라는 거야. 빼라는 거는요. 차라는 거는요.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라는 거예요. 그럼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면 얼마야?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면 1이죠. 1이죠. 그래서 1을 쓰고 그렇지. 두 수 중에 큰 수,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 절대값 큰 수가 2지. 얘 부호가 플러스죠. 플러스를 하라는 소리예요. 끝. 됐어요. 그리고 덧셈의 계산 법칙은 덧셈의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데 교환이라는 거는 두 수를 바꿔서 더해도 된다라는 소리야. 바꿔서 더해도 된다. 썼지요? 결합 법칙은 다 바로바로 써야 되잖아. 결합 법칙은 앞에 거 두 개 묶어서 더하나 뒤에 거 두 개를 묶어서 더하나 결과는 같다는 소리예요. 써놓자. 끝. 이거 오타가 있어. 그치? 뺄셈이 아니라 뭐예요? 뺄셈이죠. 뺄셈이 아니라 뺄셈이죠. 뺄셈의 개념은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꾸어 덧셈으로 고칠 거야. 무슨 소리냐? 빼는 수의 부호를 자 봐봐요. 빼는 수가 얘들아 2에서 3을 빼고 있지. 3의 부호를 바꾸래. 부호를 바꾸라는 거는 얘네 둘 위치 부호를 바꾸라는 소리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앞에 거는 플러스 2 그대로죠. 그대로죠. 그 다음에 가운데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오고 마이너스가 3자리에 들어가라는 소리죠. 요거 이해됐어요? 주아도 이해됐어요? 그러면 아까 위에 있는 두 수의 덧셈의 원리로 푸는 거야. 두 수의 덧셈 중에서 부호가 같은 게 있었고 다른 게 있었죠? 그럼 지금 밑으로 다시 가자. 이 두 수는 부호가 같아요? 달라요? 얘는 부호가 뭐예요? 플러스. 얘는 부호가 다르지? 부호가 다른 두 수 어떻게 했더라? 부호가 다른 두 수 어떻게 했더라? 일단 그렇지. 일단 이 수의 절대값 얼마예요? 저 수의 절대값 2죠. 부호 띈 거.
또 뒤에 수의 절대값 뭐예요? 3. 그러면 2와 3에 뭘 해야 돼? 차 빼야 됐지. 빼야 됐지. 빼면 뭐야? 2에서 3을 빼는 게 아니라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거지. 빼면 얼마예요? 1이지. 3에서 2를 빼니까. 그지 예준아? 3에서 2를 빼면 1이니까 일단 1을 쓰고 그 다음에 부호는? 그렇지. 큰 수의 부호 3의 부호 마이너스를 붙인다.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이게 이제 뺄셈이고, 뺄셈과 덧셈도 혼합 계산이 가능해. 뺄셈은 모두 덧셈으로 고칠 거예요. 예준아, 덧셈으로 고칠 거고, 덧셈의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을 적절히 써서 모아서 계산할 거야. 자, 그러면 저 예시를 저 단계를 거쳐 해볼 거예요. 이 단계가 뭐냐? 빨간색 이거를 지키면서 하라는 소리야. 알겠지? 첫 번째, 뺄셈을 덧셈으로 고치래요. 무슨 소리야? 뺄셈을 덧셈으로 고치라는 거는 여기에 있는 부호를 바꾸라는 소리야. 그치?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보자. 플러스 4는 그대로 가죠. 부호 바뀔 게 없죠. 가운데 더하기니까 더하기를 그대로 유지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이너스가 이렇게 두 개 있지. 그럼 마마 둘 다 뿔뿔로 바뀌어요, 얘들아. 뿔뿔로 바뀌어요. 마마 뿔이에요. 뿔뿔로 바뀌면은 다 이제 가운데가 덧셈으로 연결된 식이 됐어. 그치? 덧셈으로 연결이 됐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덧셈의 교환 법칙을 하래. 무슨 소리야? 교환 법칙을 위치를 이렇게 두 개 바꾸라는 소리거든요. 교환하는 거. 그러면 그대로 처음엔 플러스 4고, 그치? 가운데가 플러스가 2가 오는 거고 맨 뒤가 마이너스 3으로 가라는 거야. 바꾸라는 소리죠. 자, 바꿨어요.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앞에 거 두 개 계산하자. 4 더하기 2네요. 그럼 얼마야? 4 더하기 2는 6이지. 6에다가 뒤에 더하기 빼기 3이라는 거는 지금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이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절대값 차, 그치? 그러면 계산하면 뭐가 됩니까? 3이지. 부호는 플러스지. 그래서 답은 플러스 3이다. 여기까지 오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뭐 의미 없고요. 썼지요? 넘어갈게요. 생략된 부호가 있어. 부호가 생략된 수는 무슨 소리냐면 생략된 양의 부호와 가로넣기. 이게 뭐냐면 자, 7 같은 경우는 부호가 마이너스 그대로 살아있잖아. 그치? 맞죠? 근데 플러스 하고 나서 3은 아무것도 없잖아. 그치? 맞죠? 그럼 아무것도 없는 아이는 플러스가 생략됐다는 거거든. 따라서 이 식을 다시 쓰면 마이너스 7이랑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쓰면 두 수의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이 되었죠. 그럼 어떡하더라? 절대값. 이게 절대값이 얼마더라? 7. 얘 절대값 3. 두 개를 일단 빼야 되지. 빼면 얼마죠? 4. 4인데 두 수 중에 큰 수의 부호. 큰 수가 7인데 7의 부호가 마이너스지. 그래서 결론은 마이너스 4다. 이렇게 해주면 끝난다는 거예요. 먼저 곱셈이에요. 부호가 같은 게 있고 부호가 다른 게 있어. 부호가 같은 두 수는 두 수의 절대값의 고배 양의 부호 다시 말해 플러스를 붙일 거야. 그러면 그거의 예시가 뭐냐면 옆에 우리 예 해갖고 하나만 써보자요. 예를 들어 부호가 같으니까 플러스 2 괄호 열고 닫고 곱하기 플러스 3을 해보자는 거지. 그럼 두 수가 지금 둘 다 뿔뿔이니까 두 수 절대값은 2하고 3이죠. 부호 띈 거. 그럼 2하고 3의 곱은 2, 3은 6이고 6에다가 두 수의 양의 부호 플러스 붙인다는 소리야. 그치? 끝.
다 쓰면서 들어야 돼, 예준아. 또 다른 거 해보자.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6도 해봅시다. 이것도 같겠죠. 둘 다 마이너스니까 일단 두 수 부호 띈 거 5, 6, 30부터 하고 부호가 같으니까 마마 뿔 하라는 거야. 맞죠? 그래서 부호가 같은 두 수는 이렇게 하면 된다. 그 다음 다시 올라가서 이번에 부호가 다른 두 수는 두 수의 절대값의 곱을 일단 똑같이 하고요. 곱을 똑같이 하는데 이번에 양의 부호가 아니라 음의 부호. 예를 들어 마이너스 이렇게, 그치? 이것도 예를 한번 들어보자. 예를 들어 부호가 다르니까 하나는 플러스가 되어야 되고 플러스 2 곱하기 하나는 마이너스 5 하는 거지, 그치? 그럼 일단은 두 수의 절대값, 다시 말해 2하고 5를 먼저 곱해요, 그죠? 2, 5, 10, 깜짝이야. 10 쓰고 나서 두 수 부호가 다르니까는 부호는 뭐 붙여? 마이너스 끝. 알겠죠? 그 다음에 아래 거 이번에는 곱셈의 교환 법칙이야. 교환은 바꿔도 된다는 거니까 A 곱하기 B가 아니라 예준아 B 곱하기 A를 해도 된다는 소리죠? 그리고 결합은 앞에 거 두 개를 묶어도 되지만 뒤에 거 두 개를 이렇게 묶어도 민결화 된다는 소리죠, 그죠? 이렇게 된다는 거지. 끝.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복잡하지만 여기 길게 예를 한번 써보자. 조금 길 거예요. 자, 첫 번째 플러스 4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5 곱하기 플러스 3분의 4를 풀라고 하면 저거를 너희가 순서대로 풀려고 그러면 막 분수가 나오고 이래서 좀 짜증난단 말이지. 따라서 첫 번째 과정에서는 교환 법칙으로 얘네들의 위치를 바꿀 거란 소리예요. 분수끼리 먼저 한다는 거지. 위치를 바꿔서 다시 써보자. 4분의 1 곱하기 플러스 3분의 4가 먼저 오고 곱하기 마이너스 5를 나중에 쓰면 그지 예준아? 약분이 되겠죠? 앞에 게 4하고 4 약분되죠? 그러면은 뭐만 남아? 첫 번째 거는 이 부분에서 3분의 1만 남겠죠. 따라서 플러스 부호 같으니까 플러스고 3분의 1만 남고 이제 뒤에 거 마이너스 5를 계산하면 이제 부호가 다르니까 부호가 다르면은 일단 부호가 음의 부호지 마이너스지, 그치? 그러고 나서 두 수 약분이 안 되죠. 약분이 안 되면 그냥 3이 분모에 있고 5가 분자로 가니까 답이 저렇게 된다라는 거지. 끝. 됐죠? 아래쪽으로 갈게요, 주아야. 아래쪽 가면은 이번에는 세 수 이상이야. 숫자가 3개 이상 있을 때는 첫 번째 먼저 그 수에서 그 세 수 중에서 음수의 부호가 몇 개 있는지를 세는 거예요. 마이너스. 그래서 음수의 개수가 짝수개면 부호가 플러스고 홀수개면 마이너스를 붙일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세수의 절대값을 모두 곱하고 나서 결정된 부호를 붙여. 무슨 소리냐? 처음에 마이너스의 개수를 세라는 거예요. 몇 개 있지? 2개 있어. 마이너스가 2개면 짝수개지. 그러면은 부호는 뭐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일단 플러스 결정 딱 하고 나서 그 다음에 2 곱하기 7 곱하기 5를 하라는 거야, 그치? 2 곱하기 7 곱하기 5 할 때는 순서대로 곱해도 되고 2 곱하기 5를 먼저 하면 10이죠. 2, 5, 10. 10에다가 7만 곱하면 뭐야? 70이잖아. 그냥 이렇게 하라는 거지. 됐죠? 그 다음 거듭제곱의 계산이에요. 양수는 얼마나 곱해도 상관없고 항상 플러스야. 플러스. 그래서 플러스 2를 2번 곱하라는 거는요. 플러스 2를 이렇게 얘들아 이렇게 민결아 그지? 이렇게 그지 예준아 주아야 이렇게 그지? 이렇게 세연아 2번 곱하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플러스 부호가 2개 항상 플러스 2 곱하기 2니까 4 이렇게 결정된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양수의 부호는 항상 플러스라는 걸 기억해야 되고 근데 잠깐만
빨간색으로 해놓고. 근데 음수는 별표 중요해. 별표 할까요? 음수의 거듭 제곱은 뭐에 따라 결정되냐면 지수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지수가 뭐냐면 우리 예시를 봤을 때 요 작은 숫자를 지수라고 했던 거 생각나요? 요런 애들을 검정색 이런 애들 뭐라 그랬어? 밑에 있다고 해서 밑이라고 했지. 그럼 저 지수 빨간색에 따라 결정된대. 칠판 계속 봐요. 그럼 빨간색이 지금 지수가 짝수에 있으면 부호는 플러스예요. 홀수에 있으면 부호는 마이너스가 될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예를 들어 마이너스 2를 2번 곱했어. 그러면은 이거는 2가 짝수잖아. 그지 얘들아? 2가 짝수니까 부호가 뭐가 돼요? 플러스. 그럼 플러스 결정하고 나서 2를 2번만 곱하면 돼. 2 곱하기 2잖아. 그지? 그러면 플러스 2 곱하기 2라는 소리는 답이 플러스 4 된다는 거죠. 이번에 홀수계야. 홀수계면 부호가 뭐라고? 마이너스고 2를 3번 곱하면 돼. 2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2를 3번 곱하면은 주아야 얼마예요? 8이지. 4, 2, 8이니까 결정 마이너스 8로 됐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 다음 이번에는 분배 법칙이에요. 이거 너희가 그때 어려워했던 거. 분배 법칙은 각각 나눠서 곱한다는 거야. 그래서 따라서 여기 보면 A를 B에다가도 곱하고 C에다가도 이렇게 각각 방문, 집에 놀러 간다는 느낌으로 곱해주면 돼. 따라서 A 곱하기 B하고 A 곱하기 C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부호가 어디까지 같이 움직이냐면 여기까지. 그래서 A 곱하기 B를 한번 하고 그 다음 가운데 플러스면 플러스로 연결하고 그 다음에 A 곱하기 C를 해야 돼. 무슨 소리야? 파란색을 다시 식을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 A 왜 저래 곱하기 B 이렇게 되죠. 가운데 부호가 플러스죠. 그 다음에 파란색이 뭐야? A 곱하기 C죠. 이렇게 하라는 소리야. 써놓을까요? A 곱하기 B 플러스 A 곱하기 C. 저게 분배 법칙이에요. 이게 앞에서 곱해도 저렇고 뒤에서 곱해도 똑같아. 뒤에서 곱해도 요렇게 곱하면 되잖아. 그쵸?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곱하기 부호가 같이 움직이는 거야. 따라서 각각을 곱하고 두 개 가운데 플러스로 연결하는 거야. 맞아요? 그럼 써보자. 처음 게 어떻게 되는 거야? A 곱하기 C랑 가운데 부호가 플러스고 뒤에는 B 곱하기 C지. B 곱하기 C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문제를 7 곱하기 102는 우리가 초등학교 느낌으로 하면 이렇게 곱하면 되는데 그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분배 법칙을 활용해야 돼. 무슨 소리냐면 7 곱하기 102는요 얘들아 100 더하기 2죠. 100 더하기 2로 쪼개고 앞에 7 곱하기는 그대로 두라는 소리야. 저렇게 하면 각각 나눠서 이거 곱하기 저거 이거 곱하기 저거를 더하면 되지. 그치? 그래서 더해보면요 7 곱하기 100이랑 더하기 7 곱하기 2가 된다는 거지. 그치? 그럼 7 곱하기 100은 700이고 그죠? 7 곱하기 2는 12잖아. 그럼 700 더하기 14니까 정답은 714 이렇게 풀라는 소리예요. 직접 곱하지 않고. 그렇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나눗셈도 똑같아. 두 수의 곱셈과 나눗셈은 계산 결과 같기 때문에 원리도 똑같아요. 부호가 같을 때는 플러스지. 부호가 다를 때는요 마이너스지. 따라서 두 수의 절대값의 곱에다가 양의 부호를 붙여요. 다시 말해서 플러스. 아래 거는 절대값의 곱에다가 음의 부호를 붙여요.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하면 되고 역수라는 거는 별표하자. 역수는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올 거야. 역수라는 말은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역수란 두 수의 곱이
두 수의 곱이 1이 될 때 한 수를 다른 수의 역수라고 하는 거야. 예를 들어 여기다가 예를 한번 써보자. 예를 들어 3 곱하기 3에다가 뭐를 곱하면 1이 될까요? 3에다 뭐라고 문기야 뭐라고? 3분의 1. 그렇지. 3분의 1을 곱하면 약분을 숑숑해서 1 되잖아. 그쵸? 그럼 3분의 1과 3은 서로의 얘가 얘의 역수고 얘가 쟤의 역수인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너희가 문제를 푸는데 3의 역수는 뭡니까? 하면 뭐라 해야 돼? 3분의 1이요. 이렇게. 그쵸? 반대로 3분의 1은 역수의 뭡니까? 하면 3이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써주면 되는 거지. 그럼 우리가 수학의 개념에서는 정확하게는 저런데 빨리 풀면 5의 역수는 분의 1을 하면 돼. 이렇게. 맞죠? 그럼 곱하면 1이니까. 반대로 5분의 1의 역수는 뒤집으면 돼. 뒤집어서 1분의 5니까 5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예준이가 대답해봐라. 3분의 2의 역수는 뭐예요? 그렇지. 위아래 뒤집으면 된다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역수는 2분의 3이다. 곱하면 1이니까 약분되니까. 그치. 따라서 역수는 원래 정확한 수학 개념은 뭐라고? 두 수의 곱이 1이 될 때 서로를 말하는 건데, 근데 저렇게 말은 할 수 있어도 우리가 구하라고 할 때는 서로 분자 분모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위아래를. 그치. 그 다음에 그럼 역수를 이용한 나눗셈을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과정.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꿀 겁니다.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면 앞에 있는 마이너스 5는 그대로지만 곱하기가 되면은 요 뒷부분은 역수로 위아래가 바뀌어요. 위아래가 바뀌어서 플러스 5분의 6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쵸? 그리고 나서 두 수를 곱하면 약분이 5하고 이게 된단 말이지. 그지? 그리고 두 개 부호가 다르니까. 부호가 다르면 부호가 뭘로 결정되지? 부호가 다를 때는 뭐였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였죠. 그래서 얘는 정답이 일단 부호가 마이너스고 분자 분모 약분이 됐어. 6만 남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6입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끝이에요. 복잡한 식의 계산 순서예요. 복잡한 식이란 건 뭐냐면 선생님이 대충 한번 써볼게. 예를 들어 여기다 쓰지 말까? 여기 자리가 좀 있잖아. 그치 얘들아? 여기다 한번 써보자. 우리 일단 문제 풀 거 중에 복잡한 식을 한번 써볼게요. 잠깐만요. 엄청 너희가 짜증날 것 같은 거 한번 써볼게요. 19분의 4 예준이도 써보자. 곱하기 대괄호 이렇게 표시해요. 1 빼기 괄호 마이너스 2분의 5의 제곱 나누기 2분의 25 1부터 방금 쓴 것까지 다시 중괄호고요. 다음에 더하기 9하고 괄호를 닫아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 이따 우리가 이거 풀 거라고. 자, 이걸 풀 때 이제는 쓰지 말고 구경 먼저 하고 나서 쓸게요. 자, 선생님이 먼저 설명해 줄게. 제일 처음에 뭐 해야 되냐면 이런 애들을 풀어줘야 돼. 우리가 저런 애들을 뭐라고 할까? 여러 번 곱해져 있는 거. 거듭제곱. 칠판 봐 해주나? 딴 데 보면 안 돼? 칠판 봐. 안 보고 있었어. 칠판 계속 봐요. 그럼 이런 거듭제곱을 먼저 풀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짝수만큼 곱해져 있면 부호가 뭐였어요? 플러스. 그럼 일단 얘가 부호가 플러스고, 그치? 플러스고 2분의 5를 두 번 곱하면 얼마일까? 4분의 25죠. 5, 25. 맞지? 그러니까 이걸 풀었어. 일단 좀 나중에 써요. 풀었어. 그 다음에 나머지 그대로 쓸 거예요. 일단 구경 먼저 해요. 그대로 쓸 거예요. 이렇게, 그치?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서 중괄호 이렇게 되어 있지. 맞지? 그러면 여기에서 얘들아 빼기를 먼저 해요? 나누기를 먼저 해요? 나누기. 그럼 저기서 나누기를 먼저 할 거야.
그러니까 요 부분을 먼저 한다는 거지. 그럼 나누기 계산할 때 우리가 앞부분은 그대로 있고 뒷부분이 곱하기로 바뀔 때 어떻게 됐었어? 역수. 그럼 뭐분의 뭐? 25분의 2로 바뀌죠. 맞죠? 그럼 곱하기로 바꿨으니까 이제 뭐가 돼? 약분이 되는 거예요. 또 2하고 4도 약분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남는 게 2분의 1이지, 초록색. 맞죠? 그럼 저게 다 계산해서 빨간색 부분 다 계산하고 나니까 뭐라고? 2분의 1만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1에서 빼줘야 되지 않나? 맞지? 그게 어느 부분인데? 중괄호 부분이죠? 이렇게. 그럼 1 빼기 2분의 1 하면 얼마야? 1에서 2분의 1 빼면 얼만데? 2분의 1이죠. 1이 2분의 2고 이거 2분의 1 빼면 2분의 1이잖아. 맞지? 아, 그러면 중괄호 부분 풀었더니 뭔데요? 2분의 1로 얘가 그러면 최종적으로 풀린 거예요? 그럼 중괄호 다 했어. 근데 이제 뭐 해야 돼? 뒤에 우리 아까 대괄호에 있는 9도 더해야 돼. 9가 남아있잖아. 그치? 어디? 대괄호에. 그러면 뒤에다가 9를 더해야 돼요. 9라는 건 2분의 2, 9, 18이란 말이지. 따라서 이건 계산하면 2분의 19겠죠. 그럼 이 부분이 싹 다 대괄호 부분, 지금 파란색 부분 다 푼 거야. 그지? 그게 뭐라고? 2분의 19였어요. 맞아요. 다 풀었고 그 다음에 앞에 이제 곱하기 19분의 4만 하면 되죠. 그치? 다음에 이제 약분 숑숑 하면은 뭐만 남을까? 1은 2, 2, 2, 4니까 정답은 2입니다. 이렇게 푼다는 소리야. 뭔지 알겠어요? 그렇다면 내가 푼 걸 이제 지울 거예요. 너희가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풀어보세요. 자, 다 지울 거야. 다시 풀어봐라. 과정에 따라서 시작. 답한 식에서 우리가 풀 때 제일 먼저 뭐 했냐면 거듭 제곱을 풀어줬어. 두 번째는 괄호를 정리했어요. 괄호는 뭐부터 해야 되냐면 대괄호부터. 들어가서 대괄호를 찾고 대괄호 속에 있는 잠깐만, 대괄호 아니야. 쏘리 미에 바뀌어서 틀렸어요. 소괄호부터. 그 다음이 중괄호, 마지막 대괄호를 처리해야 돼. 소중대. 이걸 했으면 곱하기 나누기를 먼저 하고 더하기 빼기를 나중에 하면 돼요. 자, 다음 시간에는 여기까지 시험을 볼 테니 따로따로 공부를 해서 오십시오.